남녀 관계에서 금방 감정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사귀는 사이든 아직 호감만 있는 사이든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저는 이제 이런 관계가 좀 싫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은은하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좋습니다. 갈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여자를 찾고 있어요. 본인이 그런 여자라고 생각된다면 제 이메일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관계만 계속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좀 자문을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여유를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유로운 상태가 되면 천천히 타올라서 쉽게 식지 않는 호감 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갈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행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저는 정말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거의 빌 게이츠급이죠. 근데 호감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 여유가 다 깨져버리고 급발진을 하게 되고, 어느새 나는 금방 질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좀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호감 있는 사람 앞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갈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심리학적인 근거들을 검토해서 연구를 해봤죠. 아마 오늘 영상 내용을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이 그 남자가 질리면 질렸지 본인이 질리는 여자가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공식을 기억하세요. 여유는 수동적 만남 빈도 나누기 상대방의 가치. 공식 개그형 뒤로 가기 시전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이 공식을 아시면 갈수록 매력 있는 여자가 되는 그 원리를 한 방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여유로워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죠. 공식의 변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잘 보세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외모도 비슷하고 매력도 비슷한 남자 2명을 알게 되었다고 칩시다. A 남자는 소개팅으로 알게 된 남자입니다. B 남자는 자주 나가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자입니다. 두 남자 모두 여러분에게 대시를 했다고 칠게요. 여러분도 그 남자들이 마음에 들었다고 칠게요. 이때 여러분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남자는 누굴까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급발진을 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남자는 누굴까요? B 남자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B 남자랑은 약속을 잡든 안 잡든 같은 동호회니까 매주 보거든요. 약속을 잡지 않아도 볼 기회가 어차피 많다는 거죠. 연락을 좀 안 해도 이번 주말에 얼굴을 볼 사이고, 당장 매력 어필을 하지 않아도 천천히 할 수 있거든요. 반면 A 남자랑은 둘이 약속을 잡지 않으면 잘 보일 기회가 없어요. 2번, 3번 정도의 만남 안에 승부를 봐야겠죠. 그 기회를 날리면 끝이라는 생각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있겠죠. 그러니 평소에 먹지도 않던 샐러드도 먹고 플랭크도 하고 얼굴에 팩도 하고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못 참고 어느 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갑자기 고백으로 냅다 혼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유를 잃기 쉬운 환경이라는 거죠. B 남자랑은 같은 동호회 소속이기 때문에 수동적 만남 빈도가 높아요. 의지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자주 만난다는 거죠. 의도를 하지 않아도 내 매력을 천천히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회가 많은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기가 좀 더 쉽게 되는 거죠. 고로 수동적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갈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천천히 나를 보여주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근데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건 아니겠죠.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해서 반드시 여유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수가 등장합니다. 상대방의 가치도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존예라서, 여기서라도 존예라고 쳐드릴게요. 배드민턴 동호회 안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남자가 2명 있다고 칩시다. 한 명은 완전 여러분 스타일이고 한 명은 완전 여러분 스타일에 반대되는 면만 모아놓은 신기한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이건 당연히 전자에게 여유를 부리는 게 더 어렵겠죠.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갈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동적 만남 빈도, 그리고 상대방의 가치, 이렇게 2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2가지 변수가 각각 여유로울 수 있는 정도에 비례 반비례하기 때문에 공식으로 나타내면 여유는 수동적 만남 빈도 나누기 상대방의 가치인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 공식을 안다고 해서 내가 갈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쵸? 아는 거랑 적용하는 건 다르죠. 미적분 개념을 아는 거랑 그걸로 문제를 푸는 건 다릅니다. 실제로 이 공식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식의 변수를 조절 가능하면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가치를 낮추고 싶지는 않겠죠. 눈을 낮추면 당연히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갈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러기는 당연히 싫으시겠죠. 그래서 수동적 만남 빈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걸 하려면 그 남자랑 약속을 잡지 않고도 어쩔 수 없이 자주 볼 수 있는 방안을 떠올리셔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은 집단에 소속되면 되겠죠. 행동력이 좋은 사람은 아예 스터디 같은 걸 만들어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같은 집단에 소속되는 것마저 쉽지 않은 환경이시면 제가 차선책을 제안 드릴게요. 오프라인에서 최대한 잘해주시고 연락의 빈도를 줄이세요. 연락의 빈도를 줄이시되 답장을 정성스럽게 하세요. 왜 이런 차선책이 나왔냐면, 여유는 수동적 만남 빈도 나누기 상대방의 가치라고 했죠. 이 공식을 상대방 입장에서 대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치를 올리면 그 남자는 여러분에게 여유를 잃게 되고 안달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의 여유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남녀 관계에서의 심리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공식 응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모를 개선하는 것이지만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죠.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잘해줌으로써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고 연락의 빈도를 줄여서 희소성을 부여하면서 답장을 정성스럽게 함으로써 답장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어우 힘들어. 이런 방법을 적용하시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서 쉽게 질리지 않고 갈수록 매력 있는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더 알아볼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말은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이어야 한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영상은 대본도 쓰고 컷 편집을 해서 겨우 이 정도인 거고, 실제로는 말을 진짜 못해요. 말하는 속도도 느리고 어버버 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저랑 대화하는 걸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꽤 늘었습니다. 이성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도 도움이 됐다는 거죠. 심지어 갈수록 더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은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이어야 한다.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이걸 생각해보자고요. 금방 질려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지 얘기만 계속해요. 지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질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하고 생각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지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과 알고 지내면 도파민이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언가에 질린다는 건 그 대상에 대해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도파민이라는 건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접할 때 분비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지 얘기만 계속한다는 건 가지고 있는 매력 카드를 일찍 다 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에 대해 할 말이 빠르게 줄어들고 어필할 거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빠르게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금방 질려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종종 언급했던 지위 상승 추구 본능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분야와 정도가 다를 뿐이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지위가 상승한 듯한 느낌, 유능하고 중요한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는 거죠. 이런 본능이 없는 유전자는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겁니다. 맥락에 안 맞게 갑자기 돈 자랑을 하는 사람이나 애인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본능에 걸맞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셈이죠. 결론적으로 사람은 내 이야기를 할 기회가 박탈당하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지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걸 역으로 이용하시면 갈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심지어 내가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방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면 베스트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현실적으로 이걸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는 경험이 계속 생겨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집단에 소속되는 게 다시 한번 유리한 거죠. 공유하는 경험이 많으면 내 경험담이 상대방 경험담이고 상대방 경험담이 내 경험담이겠죠. 서로가 서로의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경험이 새롭게 계속 생겨나면 대화 소재도 계속 생겨나겠죠. 서로에게 쉽게 질리지 않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갈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보너스로 한 가지 대화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한번 써먹어 보시길 바래요. 이건 제가 대학생 때 교양 수업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대화법을 뭐라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말해볼게요. 대화하실 때 상대방의 상황을 되짚어준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유추해서 언급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김 부장 미친놈인 것 같아. 그 인간은 어떻게 부장이 된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대답을 김 부장이 그랬다고?
그거 완전 미친놈이네. 그런 사람도 부장이 되나? 어이없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다시 언급해주고 나서 감정을 유추해서 언급해주는 거죠.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할 말을 이 사람이 대신해주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화를 더욱 하고 싶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갈수록 매력있는 여자가 되는 방법. 첫 번째, 여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타올라서 지속이 가능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게 좋겠죠. 여유는 수동적 만남 빈도 나누기 상대방이 가치 라는 공식을 제시해 드렸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여유로운 사람이 되기에 유리한 상태가 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죠.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은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이어야 한다. 왜 이런 솔루션이 갈수록 매력있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 원리를 말씀드렸고요. 이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보기 좀 지루하셨을 텐데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조금만 더 수고해서 영상 내용을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매력있는 여자가 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마음에 들 거라고 기대해 주세요. 저를 까먹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